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인데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나이가 들면은 시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진정한 보수와 진보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그것을 방송에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주제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 한국 사회가 참으로 큰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하려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뉴스도 많이 보게 되고요. 공부도 하게 되고, 좀 아름아름 알던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책도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한국 사회가 참 큰 질병에 걸렸는데, 어떤 질병에 걸렸느냐? 너무 흑백 논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에 집착해 있고 진영 논리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편, 내 편만 찾는 거예요. 내 편이면은 큰 잘못을 했어도 뭐 그게 잘못으로 느껴지질 않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조건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을 하면서 그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내 편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다 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도 하고요,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했는지, 이 큰 질병에 걸려있는 이 상황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는 한편으로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진실을 말씀을 해도, 진실을 방송을 해도요, 혹시라도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네 편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비판을 하는 듯 하면은 무조건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즘에 진중권 씨죠. 이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 교수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진중권 씨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그 토론하는 그러한 방송에 나오면은 꼭 진보 측에, 그런 좌측에 속해 가지고 참 그래도 말 잘합니다. 아주 진보 논객이죠. 논리 정연하게 상대편을 세우는 거 보면은 때로는요, 이 말도 못하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논리 정연하고 말은 잘하는데 가지고 있는 사상이 별로 좋지 않다. 너무 진보 쪽에 소속돼 가지고 우파만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진보 농객으로서, 진보주의자로서 참 이름을 날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사람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게, 그래, 이 사람이야말로 한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진정한 진보주의자가 아닌가. 무슨 극진보가 아니라 참진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진중권 씨를 좀 언급하면서 제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우파 유튜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가 변한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눈꼬리를 세우면서 오히려 더 비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지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진흙투성이가 되도록 한번 싸워봐라. 니네들이 뭐 좀 달라졌다고 해도 거기 뭐 50보 100보지 뭐 크게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그냥 피 터지게 싸워서 니네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그 좌파 그 좌성향에 있는 사람들의 표나 좀 다 깎아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번에 우파에서 무슨 총선에 승리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좋게 이렇게 들려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보는 것입니다. 유튜버 중에요, 그 유재일 TV가 있습니다. 방송하는 젊은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방송을 볼 때요, 막 욕도 잘하고 막 까불고 하는 행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야, 이게 뭐 행동이 저래. 방송을 하려면 좀 진중해서 해야지 말이야. 그냥 하는 행동이 너무나 이게 까불어지고 말이에요. 그냥 막 욕도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 그러길래 별로 이렇게 저 사람은 별로로구나 그랬는데 요즘에 그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몇 명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MC를 보는데 아주 진중하게요, 점잖게 사회인들을 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 하나하나. 그리고 제가 그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그 유튜버를 좀 보는데요. 거기에 그런 방송 중에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규제해 놀자라는 그 프로에 여러 이 우파의 그 유튜버들이 나와서 몇 명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정규재 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이 친구의 말하는 걸 쫙 보니까요, 거기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를 달리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도 원래는 이 진중권 씨처럼 이 그 유재일 씨도 진보였습니다. 진보주의자입니다. 지금도 정의당, 민주당에서 열정으로 정당 활동도 했던, 좌파 활동했던 그런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조국 사태니 뭐 사모펀드니 뭐 여러 가지 아주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좌파들의 행태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는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가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동안 같이 활동하던 이 문바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는지 몰라요. 뭐 배신자니, 너는 그냥 자한당으로 가라, 한국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우파로 가라. 근데 그 친구는 씨발자파라 하면서 내가 뭐 무슨 지금 우파인 줄 아냐, 나는 진보다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과 싸우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이 함께 하던 친구들이 많이 구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구독수도 확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수입도 많이 줄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 지지 않고 상관없다. 나는 이쪽도 저쪽도 뭐 구걸하지 않겠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해서 나의 팬을 모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주 그 남자답게 생기고요. 사실은 이 친구가 처음에 딱 봤을 때요, 제 그 조카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선생인데, 수학 선생인데 어쩌면 그렇게 그 닮았는지요.
아주 생긴 모습이나 말하는 모습이나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저 친구 꼭 내 조카놈 같다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야, 이런 진보도 있구나. 이게 진정한 진보주의자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보수주의자들도 다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진중권 교수가요, 정의당에서 탈당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정의당에서 받았던 감사패도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 그 정의당이 찬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탈당계를 냈는데 그 당 지도부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만류를 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철회를 했었는데 요번에 그냥 완전히 탈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요번에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4+1 그 민주당과 같이 하면서 막 공수처라든가 선거법 이런 거 통과시키고 하는 이런 꼴들이 되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의석수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그런 자리를 그들은 떠났다. 그러면서 정의당에서 탈퇴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좌파, 주사파 뭐 이런 정권이 너무나 극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진보주의자들 중에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고요. 뛰쳐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요. 저의 속마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오늘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는 어떤 것인가? 저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진보란, 진보주의란, 뭐 보수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념으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주의, 인류의 정신, 문명, 역사 등 시간을 따라서 더욱 완전한 상태로 나아간다고 여기는 합리주의적인 신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진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보수적인 그런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나갈 때는 진보성이 그를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붙들고 있으면은 정말 썩어요. 그래서 무슨 뭐 구태니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보성이 끌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도록.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아주 적절한 이러한 합리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끊임없는 개혁이지요.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신학에도요, 개혁주의가 있습니다. 저도 칼빈주의자인데 칼빈의 사상도 5% 정도는요 비성경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칼빈주의도요 개혁해야 될 것은 개혁해가면서 신학이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성경은 변화가 없지만은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치적인 것도요, 진보가 무엇이며 보수가 무엇인가를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목사로서 또한 신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형편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수는 민주주의고, 진보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것이죠.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실상 진보는 이 구태에 대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이런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급속한 자본주의 폐해, 자본주의도요 잘못된 폐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진정한 진보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모든 정당은요,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정의당도 그 보수적인 그런 사상도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런 모든 정당들이 진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변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은 그 당들이 쇄신을 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비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개혁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변화되지 않고 제대로 쇄신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정당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보와 보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을 두고 말입니다. 이 현실이 만약에 만족스럽다면은 지키는 데에 힘을 더 실지 않겠습니까? 그 보수가 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라면은 변화를 원하는 힘이 더욱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보의 힘을 더 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를 옹호하고 부자를 욕하고 옹호하고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다 보수는 아니에요. 뭐 가난한 자를 갖다가 중심에 뒀다고 그래서 그들이 다 진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는 다 미워하고 무슨 뭐 악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어젠가요, 그 유재일 씨 그 유튜브 하면서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가 다 무슨 그런 잘못된 거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말이야, 노동자들이 한 20, 30명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봐라. 노동자들이 다 어려워지고 가난하게 되고, 그래야 되겠느냐 말이야. 막 그러면서 열불을 내는 걸 저는 보면서, 아, 맞다. 그러면서 저는 박수를 쳤어요. 아, 그 친구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여기에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전히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중산층 아닙니까? 블루컬러.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요, 이들도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도요, 노동자 중인데 이런 평민들, 보통 받는 임금의 수십 배나 받는 그런 노동자들도 있어요. 비판하는 것은 별로 안 좋지만은, 우리들이 말하는 그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조 갑부라고도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그 소수층은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해. 그래서 바로 강남 좌파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소수만, 평양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에요. 전국에 퍼져 있는 인민들은 못 살고 굶어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오히려 지배계층에 대해서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지네들 하는 것이 다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인민들은 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부려먹는, 그게 사회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극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이 언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모두가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보수와 진보, 참 보수와 참 진보를 따르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철칙으로 우리는 가져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이루면서 번영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